한가위 타임머신. 한가위 타임머신. 남산정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다. 추석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중에 첫 번째는 추억의 송편 만들기이다. 예쁘고 맛있는 송편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이다. 받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겠지만 송편을 만드는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가득하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또 팬데믹이라는 유례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명절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다. 편해지고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전처럼 쉽게 모일 수 없는 날이 되었다. 하지만 남산정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전처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송편을 빚으며 어렸을 적 보낸 추석의 모습을 추억했다. 추석김을 기다리며 밤을 꼴딱 새기도 하고 전장을 부쳐서도 형제 자매가 맛있게 나눠 먹기도 하며 미래의 예쁜 딸을 낳으려고 정성스레 송편을 빚었던 기억까지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똑같았다. 명절이 그리운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 있지 않던가. 그런 사람, 그런 음식과 함께 있으면 어디서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남산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한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 추석맞이 추억의 놀이판이다. 모두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놀이들이다. 뽑기와 제기차기, 그리고 딱지치기. 즐거운 한가위 분위기에 빠져 모두가 동심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남산정 복지관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이웃에게 송편을 나눠드리려 한다. 모두의 정성을 가득 담아 송편을 빚고 있다. 팬데믹 이후 간소화된 명절 일회 때문인지 모두 오랜만에 송편을 빚어본다고 한다. 온기 가득한 음식을 나눈다는 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과 같지 않을까? 어쩐지 송편을 빚는 표정이 보름달처럼 밝아 보인다. 받는 분들이 지을 행복한 표정들을 떠올리며 즐겁게 송편을 빚는 남산정엔 정감 넘치는 명절 분위기가 일찍부터 찾아왔다. 두 분이 한 조가 되어서 송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앞에 보시면 레시피랑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서로 역할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철저히 분업해서 할 거기 때문에 한 분이 할 때 다른 분이 옆에서 얘기해주거나 도와주면 안 돼요. 역할을 정하신 다음부턴 설명서에 적힌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데 찬물로 해도 돼요? 너무 차갑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는 송편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이야. 우리가 만드는 걸 한번 봐봐요. 찬물로 하면 반죽이 잘 안 뭉치고 부서져. 그래서 따뜻한 물로 해야 되는 거지. 송편 반죽을 할 때는 찰기가 있어야 해. 따뜻한 물에다가 반죽을 섞어서 만들어야 해. 안 그러면 찰기가 없어서 자꾸 부서져. 이봐라. 반죽이 안 뭉치고 부서지잖아. 찰기가 없을 때는 찹쌀을 조금 넣어도 좋아. 집집마다 물량은 다 달라. 어떤 집은 3컵을 넣어도 되고 어떤 집은 또 묽어. 처음 넣을 때 가루를 얼마나 넣느냐의 차이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어느 정도 반죽이 되면 자꾸 칠해줘야 돼. 어느 정도 찰기가 생길 때까지. 봐봐. 지점토하고 똑같이 생겼지? 모든 팀에서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팀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각자의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제법 괜찮은 반죽이 나왔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는 각양각색의 송편소를 넣어서 모양을 만드는 단계다. 송편소는 참 취향을 많이 탄다.
이 집에선 이걸 넣고 저 집에선 저걸 넣는다. 송편 속에 뭐 넣는 거 좋아하냐고? 일단 깨가 제일 맛있지. 팥을 잘게 으깨서 넣는 것도 좋아. 녹두도 좋고, 꿀을 넣어도 되고, 설탕을 넣어도 되고, 꿀은 안 된다고? 꿀이랑 깨랑 섞어서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깨꿀이 제일 맛있지. 콩을 넣어도 맛있어. 사실 송편은 정말 뭘 넣어도 맛있는 것 같아. 명절 때면은 많이 먹었는데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네. 명절 때 먹었던 음식?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노란 호박전이야. 호박전을 커다랗게 부쳐 놓으면 형제 자매들이 다 그거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야. 다 배고픈데 사람은 많으니까 양은 모자라지. 그래서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꼴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막 집안에 호박전이 날아가고 그랬어. 그때는 참 먹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추억이더라. 우리 집도 비슷했어. 어릴 때가 떠오르네. 고향 집에서 커다란 가죽나무를 키웠어. 명절 때면 가죽나무 순으로 전을 부쳐 먹었지. 그때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 먹고도 힘을 내고 그랬지. 나는 맏이었으니까 동생들을 챙겨줘야 했어. 나는 못 먹어도 동생들은 항상 못 먹는 일 없게 했지. 가죽나무 전을 해 먹으면 나는 안 먹고 동생들한테 다 주고 그랬어.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 우린 완전히 시골이었거든. 산 골짜기에 살았으니까 과자 같은 걸 잘 못 먹었어. 그래서 나는 추석 때 어르신들이 오는 게 참 좋았어. 특히 큰아버지가 오시면 항상 과자들을 사오셨거든. 알사탕이라고 알아? 커다란 사탕이 있는데 시골에선 못 구했던 거야. 무지개 사탕이라고 해서 그거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 추석 날만 되면 언제 알사탕 사오시나 하고 기다리게 되더라고. 어릴 때는 불량식품, 과자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많이 먹었어. 뽀빠이도 많이 먹고 자야도 많이 먹고 쫀득이도 많이 먹고. 쫀득이는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지. 근데 구워 먹을 겨를도 없었어. 그냥 있으면 냉큼 먹기 바빴지. 설탕 이런 것도 귀하던 시절이야. 흰색 설탕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노란 설탕처럼 싼 걸 많이 먹었지. 우리 집은 명절 때 두부를 많이 먹었어. 두부를 직접 집에서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랬지.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들었어. 밭에 있는 시래기들 모아서 시래기 전도 하고 메밀묵도 만들어 먹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서 부쳐 먹고 그랬었지. 자연에 있는 모든 게 다 재료였어. 군침이 도는 추석 음식 얘기가 끝나갈 무렵 어느새 송편이 모양새를 갖추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빛깔이다. 송편을 만드는 방법도 추석을 보내는 방식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뀐 것 같다. 음식을 구하는 건 이전보다 더 간편해졌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오늘날의 추석과 어린 시절의 추석은 어떻게 다를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다.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추석 김이지. 옷을 사주는 날인데 옷을 안 사줄까봐 조마조마해서 전날 밤을 꼴딱 새고 그랬다니까. 그러곤 다음날 옷이 있으면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계속 입어보는 거야. 너무 좋아서. 옷 말고 신발이 있으면 신어보고 또 신어보고 그랬지. 어떤 집은 형제 자매가 많으면 다 못 사주니까 첫째는 못 받고 그랬어. 얼마나 서러웠을까. 명절날 되면 추석에 방앗간 가서 쌀을 빻아와요. 송편 만들라고 쌀을 가져오면 어머니가 얘기하죠. 자,
송편 빚자. 둘러앉아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엄마, 나는 못 빚어.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얼른 앉아봐라. 누가 제일 잘 빚는가 보자. 누가 시집가서 이쁜 딸 낳으려나 한번 보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송편을 잘 빚으면 이쁜 딸을 낳는다고. 근데 저는 송편을 참 못 빚었는데도 이쁜 딸 낳았더라고요. 차례를 계속 지내오다가 올해부터 우리 집은 차례를 안 지냈거든. 할 일이 없어서 멍청하게 앉아 있으려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 작년까지만 해도 전하고 나무라고 다 했는데 올해는 안 했어. 탕국이라도 끓여봤는데 탕국도 향 냄새를 안 맡으니까 그다지 맛이 없더라고. 제사 음식은 향 냄새를 맡아야 맛이 있어. 원래 하던 일은 계속 해야겠더라고. 이번 추석에는 갈비찜을 했어. 다행히 딸이 좋아해서 맛있게 먹고 또 남은 건 집에 싸갈 정도로 잘 먹더라고. 어느새 어여쁜 빛깔의 송편이 완성되었다. 먹어본 모두가 감탄할 정도로 맛깔나는 송편이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꿀이 뚝뚝 흐르는 맛있는 송편. 받는 사람들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이 모두 끝이 나고 송편은 모두 직접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셨다. 옛날에 놀았던 놀이.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추억의 뽑기. 뽑기가 아니라 달고나 쪽자인 동네도 있고, 고무줄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도 이 동네와 저 동네가 다르다. 하는 놀이도 저마다 각양각색이다. 고향이 전라도 섬마을 안도였는데 강강술래 많이 했어요. 추석 되면 어른들이 사물놀이 많이 하잖아요. 사물놀이 하면 그 뒤에 꼬리처럼 따라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은 같이 강강술래 했어요. 어릴 때니까 부르는 노래도 모르고 애기들이니까 가사도 몰라. 하염없이 강강술래만 하면서 도는 거지. 밤에 달만 뜨면 무조건 강강술래하러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놀이는 땅 따먹기랑 고무줄 놀이 같은 거. 고무줄 놀이 할 때는 노래도 불렀지. 새 나라의 어린이 아니면 또 입맛대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런 노래들. 고무줄 놀이하고 있으면 줄 끊어놓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았어. 나쁜 녀석들. 지금 생각해보면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애들은 다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으니까 괜히 그랬던 거지. 돌치기 하고 공차기 하고 살구도 하고 다 돌로 했지. 돌 동글동글한 거 골라서. 지금은 뭐 공기도 파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돌 주워서 공기놀이 하고 그랬지. 고무줄 뛰기 하고 줄넘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연에서 놀았어요. 자치기라고 나무 깎기도 하고 나무 작대기 요만한 거 만들어서 구멍 파서 구멍에 집어넣어서 날리고 그러는 거야. 혹시 삔치기라고 알아요? 실핀 이런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딱 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까먹는 거라. 핀, 오핀, 실핀 이런 걸로 하는 거야. 밖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줄넘기하고 고무줄하고 공기놀이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놀이기구라. 안 그러면 시골에 소풀 먹이러 댕기고 어른들이 소를 산에 가서 풀 먹이고 오라 하면 갔다 오고 그랬지. 일하는 거라 힘들긴 했어. 전래놀이. 1. 땅 따먹기. 말을 손으로 튕겨서 땅을 차지하는 경쟁 형태의 전통 놀이다. 작은 돌이나 조개 껍질, 병마개 등을 말로 사용한다.
말의 크기는 보통 2cm 내외이다. 마당이나 공터에 금을 그어서 놀이할 구역을 정한 후 그 안에서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의 방법은 땅바닥에 자기 손 한 뼘 정도의 반원을 그려서 자신의 집을 만든다. 그 다음 집 안으로부터 집 밖으로 말을 튕겨 보낸다. 말을 총 3번 튕길 수 있는데 3번 안에 말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말이 지나간 선은 자신의 구역이 된다. 2. 고무줄 놀이. 노래에 맞춰 고무줄을 발목에 걸어 넘는 놀이로 유연성이 요구됐기에 주로 여자아이들이 했다. 고무줄 길이는 보통 3에서 4m이고 인원은 2명에서 4명 정도가 적당하다. 편이 나누어지면 각 대표가 순서를 정한다. 진 쪽이 고무줄을 잡고 특정한 노래를 지정하면 이긴 쪽이 이 노래에 맞는 동작을 취한다. 순서대로 이어 하는 것에 성공하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이어 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고무줄을 잡는 쪽을 바꾼다. 보통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고무줄의 높이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진다. 3. 돌치기. 아이들이 즐겨하던 놀이 중 하나로 납작한 돌을 세워놓고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돌을 던져 맞히거나 발로 돌을 차서 맞춰 넘어뜨리는 놀이다. 4에서 5m 간격의 두 평행선과 중앙선을 땅 위에 긋고 두 평행선 중간에 주먹만한 돌 한 개씩을 놓는다. 이것을 납작한 돌로 맞춘다. 만일 맞췄을 경우 정해진 발자국만큼 자기 돌을 앞에 내놓는다. 만일 상대방이 맞춰 뒤로 물러난 경우는 그 자리에 놓아둔 채로 한다. 4. 딱지 치기. 종이로 접은 딱지를 바닥에 놓고 상대편이 서로 딱지를 쳐서 뒤집는 놀이이다. 옛날에는 헌책의 표지나 공책, 달력, 종이 포대를 2장 겹쳐서 접어서 만들었다. 딱지치기 노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 5. 살구 또는 공기놀이. 살구놀이, 살구받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놀이는 2명 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살구나 살구 크기의 돌 5개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던지고 짚거나 받는 놀이이다. 돌 5개가 준비되면 선후를 정한다. 5개 돌을 땅에 흩뿌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돌 하나를 씨돌로 삼아 공중에 던진 후 재빨리 땅에 돌을 줍고 바로 내려오는 씨돌을 같이 받아야 한다. 단계는 지역이나 연령별로 다양한데 보통 5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다. 6. 자치기. 길고 짧은 2개의 막대로 치며 노는 전통 놀이이다. 주로 마당이나 골목 등의 공간에서 하는데 메뚜기치기, 오둑태기 또는 막대 정도의 이름으로 불렸다. 지름 1m 정도의 원을 그리고 원으로부터 3에서 4m 정도 거리에 던지는 선을 그린다. 공격과 수비를 정한 후 수비자는 던지는 선에서 새끼자를 원 안으로 던지는데 공격자는 던지는 자를 칠 수 있다. 수비자는 공격자가 치지 못하도록 하며 원 안에 자를 넣어야 한다. 새끼자가 원 안에 들어가면 1번, 금에 닿으면 2번, 원 밖으로 나가면 3번 칠 수 있다. 치는 횟수에 따라 공격자가 어미자로 새끼자를 쳐서 멀리 보낸다. 이때 수비자가 새끼자를 잡으면 죽는다. 정해진 횟수가 끝나면 원으로부터 새끼자까지 거리를 어미자로 잰다. 친 사람이 30자를 불렀는데 30자가 더 될 것 같으면 먹어라 하고 재지 않고 30자를 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재라 라고 한다. 너무 많이 부르지 않고 알맞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7. 줄넘기. 두 사람이 긴 줄의 두 끝을 쥐고 돌리면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뛰어넘으며 즐기는 전통 놀이다. 긴 줄넘기의 경우 보통 길이 5m쯤 되는 줄을 양쪽에서 잡아 돌려야 한다. 기본 형태는 줄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넘는 것과 여럿이 서 있다가
한 사람씩 차례대로 되돌아 나오기 혹은 한 줄에 둘 또는 셋이 들어가 함께 넘기든 다양하다. 8. 구슬치기. 구슬을 땅에 놓고 좀 떨어진 곳에서 다른 구슬로 맞춰서 따먹는 어린이들의 놀이다. 구슬을 맞히기 위해서 놓여있는 상대방의 구슬을 향해 서서 던지거나 손가락을 튕겨서 상대방 구슬을 향해 다른 구슬을 치는데 팀을 짜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할 수도 있다. 구슬의 지름은 1cm가량이며 구슬을 사용하기 전에는 돌멩이를 이용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했던 놀이인 것으로 추정된다.